제가 며칠 전에 이 코인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코인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예요. 예, 진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뭐 코인하고 토큰하고 뭐 이런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으로 아시는데, NFT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니까요. NFT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NFT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앞으로 이 NFT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도통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NFT라는 건 이제 시작이고요.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하나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이 NFT를 활용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역시나 이 NFT 시장 현재 형성돼 있는 시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의 소질이 있고 연예인들이나 무슨 유명세를 타야만이 나의 그림을 NF화 시켰을 때 누군가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이해되시죠? 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런 그림 그려서 NF화 시키면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예, 인기가 없는데 뭐 소장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NFT 시장 또한 나같이 현재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게 가상의 부동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상의 부동산. 현재 NFT 시장이 얼마나 뜨거우면 뭐 구글 검색어에도 엄청 상위 클래스의 NFT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다고요.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NFT에 대한 관심도와 궁금해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 제가 NFT라고 글자만 하나 쳤는데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죠? 어, 제프 쿤스의 뭐 이 토끼 있죠? 이 토끼 맞나요? 예. 이런 토끼 한 마리가 9,110만 달러에, 그죠? 데이비드 호크니 예술가의 이제 자화상, 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 이 그림이 9,030만 달러. 비펄이 그린 아까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이에요. 이게 비펄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5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NFT를 시켰더니 경매가가 하나로 772억 원에 낙찰되는 일이 생기죠. 참 대단하죠, 그죠? 여기 봐봐, 이 토끼 한 마리가 어떻게 9,110만 달러, 천억 원이 넘네요, 천억 원이. 천억 원이 넘는 경매가가 달성이 되고, 뭐 이런 매놀 존 와킨스 이름 떠오르네, 그죠? 크립토 핑크라는 이 그림이 뭐 758만 달러. 참 미칩니다, 그죠? 이 NFT가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토끼 한 마리에 이게 NFT를 시키면 전 세계에 이 토끼는 하나밖에 없는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장 가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수많은 유튜브에 이런데 NFT라고 글자만 하나 딱 쳐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뉴스들이 따라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잠깐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NFT는 현재 삼성에도 NFT에 투자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BC카드에서도 NFT에 15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농협 아시죠? 농협. 농협중앙회에서도 현재 NFT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즉,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영역은 가령 이제 우리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이제 명장면 있죠, 명장면. 축구를 탁 이제 골 넣는 그 표정,
그걸 이제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카드. 옛날 같으면 그냥 이 그림 카드요. 얼마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몇천 원, 몇백 원에 그냥 사겠죠. 그림 카드. 연예인들 그 어떤 팜플렛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카드를 NFT 시켰더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팔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세월 속에서 이 NFT라는 이 가상 현실에 쓰이는 디지털 등기 이 NFT가 현재의 가치는 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의 가치더라도 세월 속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미리미리 사 놓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메타버스 세상의 가상의 부동산을 미리미리 사놓는 거 아닙니까? 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죠? 여기 저희 그 클라우드원의 회원 중에 프레넷 IX에 가입된 회원 중에 저희 프레넷 IX의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 하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땅값이 결국 세월 속에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클라우드원 회사도 믿음이 가고요. 클라우드원의 회사의 확신, 이 발전 방향성 확신과 또 이 클라우드원의 제휴사, 우리 플래닛 IX의 가상부동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여기에 수천만 원을 저는 배팅을 했습니다. 배팅을. 한 계산해 보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에 배팅했을까요? 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들께서 뭐 밖에 있는 어떤 창업을 하신다. 식당을 창업하거나 포장마차를 창업하셔도요. 1억 원은 그냥 든다는 거예요. 1억 원. 네. 보통 5천만 원 이상은 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예요?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밖에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옷가게를 하거나 어떤 매장을 하면은 거의 80%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잖아요. 거의 90%가 1년 안에 문을 닫아요. 자, 문을 닫는 순간 투자된 돈만이 아니라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 사업을 포기하지도 못한다잖아요. 빚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밖에 어떤 사업 아이템보다 현존하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메타버스 세상의 가상 부동산은 리스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17만 원의 크라우드원에 유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현재 60만 원의 2만 픽스 가상 부동산을 사면 77만 원밖에 안 되죠. 예, 77만 원밖에 안 돼요. 77만 원이라는 돈은 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단돈 77만 원에 가상 부동산을 사서 자 2만 픽스의 가치가 현재 1픽스의 가치는 25원의 가치가 되죠. 예, 2만 픽스를 우리가 60만 원에 샀을 때 그런데 크라우드원이 얘기를 하죠. 현재 픽스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예, 1유로라고 얘기하죠. 1유로. 1335원. 즉 25원, 1335원짜리를 25원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10월 한 중순경에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이 되면 저희 베타 버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픽스 가격이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오르면 그때 당시에 이 픽스가 가령 한 개 1,000원이라고 쳐봐요. 1,000원이라 쳐보면 2만 픽스를 구매하려면 얼마 든다고요? 2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지금 60만 원에 살 수 있는 픽스 2만 개를 세월 속에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픽스 가격이 1,000원이라 쳤을 때 2천만 원을 줘야 2만 픽스를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치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회원을 유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친한 사람들. 조직이 만들어지죠, 조직. 조직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자, 나의 조직 20명, 50명을 다른 팀과 연합을 하면 또 다른 조직이 되는 거고, 이 연합된 조직이 또 다른 조직과 연합이 되면 또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나중에 재미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프레넷 IX에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 멋진 이 플랫폼에서 행복하게 재미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사람들하고 그죠. 그게 삶의 재미 아닌가요? 저희 이 플래닛 IX가요. 게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단순 게임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사실 단순 게임이 아니죠. 저희는 어떤 게임이에요? 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기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죠. 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가상의 부동산이나 어떤 우리 메타버스 어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있는 비전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소개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물로 보면요,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이 가상의 이 영상에서는요, 되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하물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요. 제가 60대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나이를 자꾸 묻습니다. 저는 75년생, 토끼띠 47입니다. 그런데 60이라는 60같이 보인다고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많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크라우드원에 탑승해야만이 메타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에 회원 가입을 17만 원에 먼저 하시고 메타버스 프레넷 IX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크라우드원에서 지금 우리 프레넷 IX에 받기가 떠서 회원 가입을 하니까 기존에 뭐 생성된 메일이라 하고 뭐 계정이라 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자, 이런 경우는 그 받기 계정에 누군가가 회원 가입을 했는 경우에는 받기 계정으로 내가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도요. 기존에 활성됐던 계정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 비전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그냥 단순하게 회원 가입을 시켜 놓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계정에 들어가면 프레넷 IX 받기라는 게 뜹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회원 가입을 정식으로 하시면 회원 가입이 정식으로 되면서 아이디 비번이 생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 크라우드원 프레넷 IX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편법이지만은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메일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현재 그 시원 수합이 안 되죠. 본인 이메일을 꼭 인정을 하시는데 자 이메일 인정하기 전에 시원을 받을 때 계정의 설정에 들어가서 나의 정보를 완벽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특히 전화번호, 이메일 맞는지 확인하고요.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이런 걸 다 넣고 수합을 누르면 수합이 탁 되면서 맨 밑에 네모칸이 두 개가 뜨죠. 첫 번째 네모칸에 이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메일과 동일하게 밑에 빈칸에 그대로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밑에가 파랗게 바뀌면서 탁 넘어가요. 확인이라는 글자가 파랗게 바뀌는데
이메일을 동일하게 넣는데 이 파란 글씨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메일에서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메일에 확인을 한번 딱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파랗게 탁 바뀌면서 수합이 됩니다. 수합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KYC 인정을 안 해도 수합은 누구나 다 되고 지금 수합이 연장됐죠. 예, 9월 13일인가요? 원래는 8월 말까지였는데 회사에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회를 자꾸 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슬라이스 화면을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크게 하면 안에 위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잠깐만요. 자, 이제 잘 보이죠?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설명을 어디 가나 저는 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참 이걸 제가 설명해도 참 이게 안 아까운 게 뭐냐면 진짜요, 이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일. 어떤 재산을 지키는 일이냐면 진짜냐 가짜냐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안 잃어요. 보통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주식 좋은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사고 있으면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여요. 자꾸 다른 종목을 보다 보면 금방 막 올라갈 것 같고 결국 내 거 팔고 다른 거 살 때는 어떨 때 삽니까? 막 올라갈 때 사고 싶잖아요. 결국 올라갈 때 사면요 꼭지예요. 꼭지면서 떨어지면 또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폰지 형태의 현존하는 마케팅이 다 다계정인데요. 이 다계정의 유혹이 뭐냐면 돈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뭐 45만 원, 45만 원 넣으면 막 30만 원 준다 하고 600만 원, 600만 원 넣으면 240만 원 준다 하고 돈 먹고 돈 먹기. 자, 그런데 이런 이 회사들이 빨리 문을 닫는다는 거죠. 빨리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게 결국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살면서 이런 폰지 형태의 마케팅을 많이 가져와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물어보십시오. 그 마케팅은 나의 이름으로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증으로 물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네, 10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요, 바로 그냥 질러야죠. 식빵 하면서, 예. 요즘 C비어 글자 안 쓰고 식빵이라 그러대요. 예, 식빵. 에이, 식빵 니나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보고 사기 칠라는 거거든요. 사기 칠라는 사람 보고 뭐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즉, 내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예, 조이파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죠. 그 전에 시작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조이파리가 제일 먼저 사기쳐가지고 5조 원을 끌어들였잖아요. 5조 원. 5조 원이라는 돈은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거죠. 36만 원을 넣었더니 한 달에 25%의 이율을 준다. 한 달에. 즉, 한 300일에 원금을 준다 하니까 그냥 막 놀라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달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거죠. 36만 원짜리를 내 이름으로 10개를 치면 360만 원이 되고요. 36만 원짜리를 내 이름으로 100개를 치면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3,600만 원이 한 달에 이율로 25%가 나온다? 네.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습니까? 돈 되는데.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언제 문을 닫아요? 재원이 없을 때. 자, 재원이 없는 경우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이 회사에 돈을 다시 안 넣는 거예요. 수당을 받아서. 다른 회사에 돈을 넣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지는 순간 수당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그냥 잠겨버리잖아요. 자고 나면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특성이 3달, 6개월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표적인 회사가 뭐 비트코인 볼트라는 회사도 이런 거죠.
그리고 코인 채굴하는 회사들 있죠. 코인 채굴하는 회사들. 코인 채굴할 때 보면 그 기계를 내 이름으로 여러 개를 계속 살 수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즉, 한심하죠. 맞죠? 이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돈이 되면 기계 만들어가 지가 채굴하죠. 지가 채굴하면 막 돈 되는데 막 코인 막 쏟아지는데 미쳤다고 이거를 돈 받아갖고 팝니까? 예. 채굴하면 지가 다 깔아놓고 채굴하지. 그렇게 돈 되면. 왜 이걸 남들 채굴해 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채굴해가 코인 나오면 그 코인 팔아갖고 돈 만들어갖고 다시 기계에 사갖고 넣거나 뭐 해요? 스테이킹 하잖아요. 다시 그 회사에 저금하거든요. 이율 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돌려막기 한다고요.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돈 줄 돈 없으니까 터져버리잖아요. 채굴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오래간 회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코인은 좋아요. 코인은 뭐 파일 코인, 파이 코인, 뭐 코인은 진짜 좋은데 이걸 채굴하는 회사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요? 회사가 망하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식과 어떤 회사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 생각하시고 어떤 마케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이해됐죠? 예, 크라우드원은 진짜다. 이해되죠? 크라우드원은 진짜다. 자, 크라우드원은 왜 진짜냐면 계정이 한 개밖에 못 한다는 거고요. 계정을 한 개 하는데 무려 2년간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2년간 기업이 잘 돼가고 있고요. 자, 이제 유저를 3,400만 명을 모집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해부터 크라우드원이 확장 국면에 들어요. 근데 이런 진짜는요, 금방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카카오나 유튜브나 대단한 기업들조차도 처음에는 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카카오는 무려 6년 동안 돈이 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계속 투자하고 마케팅하면서 유저를 모집했죠. 카카오톡이 돈이 된 거는요. 7년, 8년, 9년, 10년째 돈이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돈 번 게 그 전에 돈 번 것만큼 다 벌어들이죠. 그래서 진짜 가치를 가진 회사들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저 수가 기업의 가치, 즉 플랫폼 회사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많은 유저를 모집하는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버는 그런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군중 기반의 자본주의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재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수당 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규로 가입하고 이런 돈으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원은 어떤 이 재원을 마련하는 돈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플래닛 IX를 통해서 멀티 월렛, 우리 이제 믹스타 게임, 여행, 라이프 트렌드 이런 회사로부터 제휴사로부터 어떤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수당과 직급 수당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크라우드원은 또 이런 강력한 어떤 법규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위, 타마케팅에 어떤 권유하는 행위, 윤리 강령에 위배될 시에 잘릴 수 있습니다. 네, 회원 코드가 그대로 잘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뭐 우리 상위 리더들도 지금 이런저런 많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잘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크라우드원의 이 계정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예, 문자. 예, 1픽스가 1유로라고 하는데, 예, 막, 1크러스트가 1유로다. 그렇게 제가 정정합니다. 네. 뭐, 피해 생길 건 없고요. 네, 그럴 건 없고, 1크러스트가 1유로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크라우드원은 진짜 플랫폼 회사인데요. 자, 이제 클라우드원이 이제 확장 국면에 들었어요. 이제 확장할 건데요. 자, 크라우드원이 이제 확장하려고요. 뭔가 만들었죠, 우리가. 뭘 만들어요?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회사에서 내놓죠. 이게 뭐냐면, 자, 크라우드온이 한 단계 회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거예요. 즉,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은 내가 내 코드가 있죠. 내 코드에 제가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하면 오른쪽 3개, 왼쪽 3개의 코드가 공코드가 생깁니다. 자, 이 공코드는 6개가 나의 이름으로 추천된 코드가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이 아이디 비번은 나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번이랑 동일한 비번을 넣으면, 어,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계정에 누군가의 인적 사항을 넣으면 그 사람의 계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개의 코드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등록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요게 회사에 신고가 되면 잘린다고요. 예, 잘린다고. 그래서 크라우드원에 회원 가입이 된 사람이 아닌 타 마케팅의 리더나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크라우드원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3명 정도는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좋은 자리 있으니까 클라우드원에서 한번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하면 기존의 사업자한테 혜택을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직급 가는 소실적의 BP 있죠. BP. BP가 우리가 수당을 한 사람 회원가입이 되면 17만 원 회원가입이 되면 55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리고 대실적의 3개를 가져와서 55 곱하기 4를 했을 때 220 BP 포인트, 바이너리 포인트가 올라오는데 수당은 그대로 220이 들어오는데 내가 직급 가는 소실적, 직급 가는 포인트는 40%더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바이너리 BP 포인트를 수당으로 100포인트밖에 못 받는데 직급 가는 기준에는 40% 이상 잡아준다는 거죠. 140포인트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수당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현재 연말까지 한 30% 이상 더 잡아주죠. 현재 30% 이상 직급 가는데 더 잡아줍니다. 30% 이상 더 일반 사람들,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 안 한 사람들도 소실적에 30% 이상 잡아주는 대신에 저희 BP 포인트 수당이 60BP에서 55BP로 낮아졌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크라우드원을 사업적으로 보고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요, 티타늄 빌드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직급을 가야 되거든요. 크라우드원. 직급을 가야만이 장기적인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이 돼요. 크라우드. 왜요? 저희는 월급이 나오잖아요. 직급 수당이 월급이거든요.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 직급 수당은 올 연말 내년에 올해 내가 받는 직급 수당의 배 정도의 어떤 직급 수당이 늘어났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제휴회사의 우리 마케팅 수익, 크라우드는 공유 플랫폼이잖아요.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카카오나 페이스북은 유저를 모집해서 지금 엄청난 광고 수입을 벌고 있죠. 카카오가 광고 수입으로 90%, 네이버가 거의 92%, 페이스북이 거의 90%, 유튜브가 86%가 광고비로 돈을 벌어들여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저를 모집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는데 그 광고 수입을 카카오나 페이스북 대주주들,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데 크라우드원의 플랫폼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공유 경제예요. 공유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나눠줘요? 제휴회사의 순이익 50%를 여러분들 직급수당, 여러분들 배당 어떤 수입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규 매출은 회사 제휴 마케팅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신규 현재 여러분들이 한 사람 가입했을 때 돈 받는 거 이거는요 신규 수당이에요. 그냥 일회성으로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진정한 소득은요 우리 시원의 우리 지분권 배당과 직급 수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급을 가야 됩니다. 직급을 가야만이 이 회사의 진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죠. 현존하는 이 직급 수당이 한 단계 한 단계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거의 배 이상의 직급 수당이 나오죠. 크라우드원은요, 직급은요, 매니저부터 직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음, 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크라우드원을 만든 주인이죠. 예, ICT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이 크라우드원을 공동 창업해요. 예, 우리 에릭 베르나 워너 우리 그 현 CEO하고 자 이분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ICT 그룹은 이제 2006년 7월에 창립을 했어요. 오래됐죠. 한 5년 돼갑니다. 그죠? 세계의 유니콘 기업을 상장했고요. 네 번째 가장 성공한 기업을 올 9월에 런던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라우드원의 슬로건이죠.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이란 없다. 네, 저희 크라우드원은 두바이에 본사가 있습니다. 왜 두바이에 있다고요? 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낸다더라고요. 크라우드원은요,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 왜 그래요? 속된 말로 짜들이 다 남아요. 100%다 남아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제품이고요. 유통하는데 유통비가 안 들어요. 보통 물류 회사들은요, 유통 과정을 줄여커요. 뭐 막 유통 과정을 줄여서 준다잖아요. 우리는 유통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택배, 물류 비용도 안 들어요. 자, 재고 창고, 보관하는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디지털 제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는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75%를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크라우드를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두바이에 우리 회사 주소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클라우드원의 CEO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으로 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죠.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신 능력자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한 홀스테인의 어떤 이력을 보면요. 참 이분은 존경스럽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군중 입장에서 서고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그런 연사예요. 개인정보 디지털 권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연사고 스웨덴 정부의 문화위원으로도 등록된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ICT 그룹이 크라우드원의 제품의 어떤 제휴사와 제품 앞으로 이런 제품을 올릴 독점권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프레넷 IX나 멀티올렛 이런 제휴사를 ICT 그룹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런칭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의 20%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라우드원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요. 잘 만들고 뒤에서 잘 밀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 회사라고 그러죠. 모 회사. 우리 부모님 회사로 보면 돼요. 부모님이 잘 나가면 우리는 잘 나가잖아요. 예, 그런 걸 갖고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 금수저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했네요. 어제 이틀 전인가요? 크라우드원 유저가 3,400만 명이 돌파했고요. 현재 하루에 거의 뭐 5만 명에서 10만 명의 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회원 증가가 되고 있다. 즉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크라우드원의 계정은 한 개밖에 못 하고요. 유저 수가 3,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진짜예요. 자, 이제 3,300만 명이 넘으니까 돈 버는 일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멀티월렛, 프레넷 IX,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계속 들어올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현재 우리 참 이 가상부동산이 막 오픈될 시점에 7월 13일 날, 그 전에 현재 이게 참가 인원이요 거의 뭐 1,000만 명이 넘어갔고 막 못 들어오고 이랬죠. 그런데 이분들 3, 400만 명이 3, 400명이 어디 갔을까요? 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마케팅을 하러 가거나, 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안타깝죠. 예.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설명을 제대로 한 번만 들으면, 야, 진짜 크라우드1 플래닛 IX로 돈 벌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는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실제.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될 건데요. 아마 곧 카카오를 추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카카오 매출을 뛰어넘는다니까요. 플래닛 IX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자, 카카오는요, 유저 1억 명밖에 안 돼요. 저희는요, 2년 만에 3,400만 명. 카카오는 2년 동안 200만 명밖에 모집을 못 했다는 거죠. 현재 매출 한 5조 원. 순이익률이 좀 높죠. 한 3조 원. 크라우드원의 매출의 순이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크라우드원의 순이익은요. 그냥 짜들이 다 남아요. 그래서 회사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라우드원의 성장되는 속도는요, 전 세계 1등이라는 거고요. 네이버의 비즈니스 포럼에 보면, 알렉사 랭킹의 1등이잖아요. 성장성 1등. 예. 그게 크라우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라.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라우드원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와, 진짜냐고 그래요. 진짜예요. 이 광고가요, 2019년도에 올라왔다니까요. 그전에는 이 광고가 없었어요. 유저 모아놓고 광고 올린다 아닙니까? 이제 돈 벌라고. 크라우드원은 올해부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한다잖아요. 예, 이제 유저 3천만 명 모집했고. 이제는 이렇게 홍보해야죠. 예, 이렇게 광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로얄티 포인트를 청구하라고 회사에서 그러죠. 진짜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밥 먹는 거는 잊어먹어도요. 크라우드원에 로얄티 청구하는 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루라도 빠져먹으면 누적된 걸 누적을 안 잡아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러죠. 도대체 로얄티 포인트 이거 청구해갖고 뭐 하려고 하냐고. 자, 여러분들 C1 받아놓으니까 회사에서 C1을 뭐라고 해준대요? C1을 주식으로 바꿔줬죠. 자, 그러면 로열티 포인트는 이 회사의 충성도예요, 충성도. 이 사람이 크라우드원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가, 관심을 가지는가. 그 충성도를 로열티 포인트로 보는데요. 자, 회사에 우리 요한 홀스테인이 뭘 하냐면요. 자,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크라우드원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단 여러분들이 해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해줘야 돼요? 회사에 충성해달라잖아요. 충성. 그리고 회사에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을 때 크라우드원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요한 홀스테인께서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세 개의 유니콘 기업을 상장을 한 장본인이다. 자, 네 번째 가장 성공한 기업을 크라우드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죠? 네, 그 결과치로 런던 거래소에 상장하잖아요. 9월달에. 자, 회사에서도 우리 C1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주식을 27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47이죠. 3년 전부터 주식을 안 했습니다. 17년을 제가 주식을 했는데요. 돈을 못 땄습니다. 근데 주식에 대한 어떤 내용, 의미는 내가 잘 알죠. 자, CEO는 그냥 이렇게 눈 그대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박이에요. CEO는요, 그래퍼가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요. 땅값 올라가듯이. 안 판다니까요, CEO는. 왜 팔아요? 이거 팔면은 지분권 배당이 안 나오는데. 근데 리더들 돈 있는 사람들은 CEO를 살까 안 살까요? 상장되는 즉시 사죠. 사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요, CEO는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C1의 가치가 현재 우리 2유로죠. 2유로. 한 3천 원 정도 하는데요. 100대 1로 감자하다 보니까 실망이 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개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C1은.
저는 진짜 간다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면요. 하루에도 코인이 10만 프로 올라가잖아요. 100배, 200배는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예. 어떤 이런 세력으로 인해서. 크라우드원의 세력은요. 몇 명일까요? 3,300만 명. 예. 크라우드원의 세력입니다. 안 판다니까요. 예. 그래서 시온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어, 제 입에서요.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대단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현존하는 플랫폼들의 돈을 버는 방법들이죠.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광고 수입을. 크라우드원이 이 일을 만들고자 지금 현재 유저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덤으로 플래닛 IX 멀티 월렛으로 또다시 돈 벌 수 있는 걸 여러분들에 제공한다는 거죠. 크라우드원의 근본 취지는요, 이렇게 유저를 모집해서 저희 백오피스에 광고를 올려서 이 광고 수입을 벌기 위해서 크라우드원을 현재 유저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저를 모집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휴사가 막 늘어나잖아요. 크라우드원도 처음에는 제휴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믹스타, 여행, 교육, 라이프스타일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휴사가 지금 8, 9개 정도 되죠. 프레넷, IX, 멀티월렛, 앞으로 e스포츠 계속 들어올 거예요. 카카오톡이 계열사가 몇 개라고요? 104개. 예, 104개.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가. 카카오톡의 목표가요. 300만 개의 제휴사를 만드는 게 카카오톡의 목표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이런 몇 개의 카카오뱅크 아는 거는 1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휴사가 104개라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지금 가상부동산을 시작했죠. 카카오가 코인을 만들었죠. 예, 컬레이턴이라는. 이게 다 제휴사 아닙니까? 제휴사. 즉 클라우드원도 코인 만들고요. 앞으로 계속 제휴사가 늘어날 거예요. 1,000개, 2,000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제휴사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공유를 해준다고요? 수익의 50%를 여러분들 직급수당으로 나눠준다. 그런데 현존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공유를 한다 하지만 우리한테 10원도 안 준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1경이라는 시가총액을 자랑하지만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주주나 그들만 배가 부르다는 거죠. 그런데 크라우드는 틀리잖아요.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만에 3,400만 명이라는 유저가 들어오잖아요. 왜? 강력한 보상을 해줄게. 네, 강력한 보상을 해줄게. 그 차이예요. 이 회사하고 크라우드하고 다른 차이예요. 똑같은 플랫폼이지만 크라우드는 강력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유저를 많이 모집한 사람에게 유저를 모집하고 신규를 모집해야 직급을 간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열티 포인트도 많이 받아 놓으십시오. 회사에서 어떻게 아십니까? 코인 발행하면 로열티 포인트 있는 수량에 따라 코인을 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열티 포인트도 C1처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원의 플래닛 IX가 코인을 발행하는데요. 아마 발행합니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충성도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요. 크라우드원도 결국 가상화폐에 진출해요. 코인을 만들 수 있겠죠. 결국 회사가 커지면. 그러면 그 코인을 누구한테 주겠냐고요. 그 기준이 로열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청구하세요. 뭐 안 줘도요. 절대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으면 고마운 거죠. 맞죠? 네, 좋으면 고마운 거거든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좋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채팅방에는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크라우드원은 이렇게 단기적인 지속 가능한 수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게 직급수당과 시원의 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성공의 기회를 단돈 17만 원에 제공해 주잖아요. 단돈 17만 원에. 여기에다가 픽서 60만 원을 딱 접쳐버리면 성공하는 기회도 주고요. 돈 버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케팅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돈 버는 일을 여러분들은 찾았습니다. 클라우드1. 그 돈을 벌려면요, 돈 되는 일을 이제 찾았으니까 믿고 행동해야 돼요. 자, 행동해야 되는 건 뭡니까? 땅을 좀 사셔야 돼요. 땅을 사셔야 뭔가 이제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죠. 땅도 안 사놓고 뭐 돈 벌길 기다리면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 2만 픽셀은 다 사야 됩니다. 정식 오픈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2만 픽셀은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니까요. 보통 우리 신규 가입 15만 원 한 사람은 OP유로 정도 들어오고요. 130만 원 티타늄 프로 하신 분들은 15유로 잡힙니다. 근데 초기 픽스를 청구하지 않고 100개 청구한 사람은 10PU로도 이래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 OPU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베타 버전 7-2인가요? 오픈이 됐죠.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수량이 보니까 15만 개 중에 한 5만 개, 4만 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이제 5PU로나 15PU로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적은 패키지 나왔을 때. 지금이라도 사시면 된다.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 땅을 안 사셨다고 못 사셨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사는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항상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크라우드원 사업을 잘하는 이유. 이 회사를 믿어야 되고요. 가상의 부동산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어야만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규 가입 17만 원에 니 땅 60만 원에 사서 여기에서 돈 벌어봐. 같이 나와 같이 이 크라우드원 프레넷 IX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말이 안 나와요. 쭈삣쭈삣해요. 막 뒤에서 뭐 막 땡기잖아요. 이야기 하려면. 내 다단계 한다고 막 욕하는 거 아닌가? 그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자꾸 이렇게 화살도 맞아보고요. 창도 맞아보고요. 막 칼도 한번 맞아봐야 돼요. 뭐냐면 그래야 단련이 돼요. 자, 그런데요. 크라우드원에 처음 회원 가입한 사람들은요. 진짜 부드러운 새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크라우드원을 잘 몰라요. 근데 비전을 그냥 내믿고 했는데 밖에 자녀분들이나 다 밖에 가서 물어봤더니 크라우드원은 야 사기야 하고 창으로 쿡 지르잖아요. 야 크라우드원은 사기고 정권 사기야 그거 다 폰지 사기야 하고 활로 그대로 쏴버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창하고 칼을 맞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일 되면요. 이거 반품해주면 안 되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방법론인데요. 처음에 신규 가업자들한테는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잘 네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라우드원에 대한 비전을 좀 보고 가상 부동산과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NFT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방패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창을 찌르면은 갑옷으로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로. 이런 나름대로 뭔가를 방어막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대단한 플랫폼을 그냥 사업도 없고 그냥 내일 가서 집에 가서 죽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 회원 가입을 하고 후속 조치를 잘 해주시라. 이해되시죠? 그런 거고요. 자, 이제부터 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벌써 50분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70년도에 여의도 땅입니다. 여의도 땅. 이때 뭐 땅 좀 사놓으면 좋은데 이 땅 안 갖고 계시죠? 예. 봐요. 허벌판이잖아요. 현재 여기 여의도에 서울의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빽빽하게 건물 숲이 돼 있죠. 예. 여기에 땅만 좀 갖고 있었더라면 땅 부자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이제 1998년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네요.
자, 이때는 판을 뒤집을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맞죠? 이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 됐잖아요. 이런 분을 뭐라 그래요? 졸부,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 자, 여러분들이 현재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 가상부동산이 여기에 건물도 올리기 전에 땅을 합법하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서울 시내에 건물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땅을 확보하셨다. 가상부동산 메타버스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땅을 확보하시고는 어떤 일만 생겨요? 개발하고 땅값 올라갈 일만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상의 부동산 이 메타버스는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인류는 현실 세계보다 주로 어디에서 생활한다고요? 메타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으로 성장해요. 플랫폼은 뭐예요? 정거장과 역 같은 데예요. 정거장과 뭐 역이나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상권의 땅이 올라가죠. 맞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 가상부동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일이 벌어지면 하나의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 경제, 돈이 되는 일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가상부동산 현실에 여러분들은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이 정보를 아셨고요. 여기에 땅을 확보하셨다. 엄청난 비전이죠. 엄청난 비전이죠. 자, 이제는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자 말이에요. 프레넷 IX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예. 땅 사서 돈 벌어보자는 거예요. 땅값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자, 근데 이 메타버스 우리 프레넷 IX는요, 전 세계 가상 부동산 플랫폼 중에 1등이라는 회사예요. 유저 수로는. 그런데 이 회사의 시스템, 베타팩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도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회사에서. 다른 뭐 카카오나 뭐 올스투나 이런 회사, 게임 회사에서 가상 부동산 나오지만 모든 거기에 중심은요, 회사예요, 회사. 회사가 다 돈 벌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스투에서 땅 처음에 사러 간 사람 110원에 팔아먹잖아요. 현재 땅 사러 가면 얼마예요? 36,000원에 사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원은요, 회원 중심, 클라우드 기반, 군중 중심원의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타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누구나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 버전, 베타팩이 나온 걸 보고요. 야, 시스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현재 얼스2에 땅 그때 당시에 한 2만 원 정도 할 때 살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의 땅도 2만 원이고요. 문경 그냥 촌땅도 2만 원 하는 게요. 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사겠더라고요. 자, 현재 얼스2에 3만 6천 원 하는 땅을 살래요. 프레넷 IX에 픽스 25원 하는 땅을 살래요. 당연하죠. 25원 하는 땅을 사겠죠. 그게 프레넷 IX입니다. 그래서 올스2에 있는 사업자들도 대거 프레넷 IX로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너가 다단계잖아 이래요. 너가 다단계잖아.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클라우드1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지만 프레넷 IX는요 다단계 회사 아니잖아요. 순수한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묻잖아요. 클라우드1에 신규 가입을 하면 수당이 들어오지만 프레넷 IX의 땅을 내가 소개한 사람이 1,000만 원치 구매해도요 나한테 수당 하나 안 들어옵니다. 별개요, 별개. 클라우드1이라 제휴사지만 즉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넷 IX는 이해되시죠? 예. 일반적인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라. 아까 단톡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상 부동산은 열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스2를 아셔야만이 프레넷 IX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스2는 시작을 110원 했는데 우리는 현재 25원에 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5원에 살 수 있는 거고, 초기에 저는요, 15원에 샀거든요. 15원, 20원에 샀어요. 저는요. 그래서 현재 25원이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현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픽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천만, 어, 만 평이 넘더라고요. 제가 픽스를 대신 계산해 보니까. 제가 현재 픽스를 갖고 있는 게요. 베타팩을 갖고 있는 게 355 베타팩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5,725 픽스를 곱하면 되죠. 내 갖고 있는 베타팩에. 왜 한 베타팩에 5,725 픽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 현재 제가 200만 픽스를 갖고 있다. 그죠? 여기에서 곱하기 23평을 하면 4,600만 평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자, 200만 픽스. 자, 한 픽스에 현재 25원 가치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5원. 그럼 곱하기 25원을 하면, 현재 가치가요.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아니네. 이건 계산을 잘못했다. 그죠? 잠깐만요. 자, 는에서, 자, 200만, 베타 픽스 곱하기 25원을 하면,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갖고 있는 또 땅을 살 수 있는 그 UPU로가 또 2천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땅값이 어, 픽스가 1,000원이 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예.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 뒤에 계산해 놓은 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셔야 할, NFT에 대한 내용입니다. NFT. NFT는 아까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보여줬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대체 불가능 토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런 뭐 그림 하나가 2원에 팔리고, 이 그림이 NFT화 시켰더니 785억에 팔리는 참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 NFT는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요. 즉, 대체 불가능해요. 자, 가상 부동산의 메타버스 세상이 내 것, 네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NFT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등기라 보면 돼요. 가상 현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내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하면 내 땅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상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그림이나 특정 암호 어떤 디지털 자산, 사진, 가상 자산, 픽스, 이 땅이 결국 나중에 NFT화 되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NFT는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보통 펀저블 토큰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NFT는 서로 바꿀 수가 없다. 즉, 바꿀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돼요? 고유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고유의 가치. 어떤 가치가 생겨요? 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지문 혹은 바코드와 같은 건데 이 게임에서 어떤 땅이나 토지나 건물을 NFT로 지급해 소유권을 보장한다. 즉 여러분들 픽스를 땅을 사시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NFT를 언제 주냐 하면 뭐 9월 말 10월경에 아마 NFT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을 NFT화 시켜서 소유권을 보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 NFT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NFT를 해도 되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땅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자가 NFT를 시키면 이 그냥 클러스터가 NFT화 되는 그렇게 조직으로 NFT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랜드마크를 여러분들에게 NFT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랜드마크도 부여받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도 만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현재 아직 이걸 잘 모르세요. 픽스에 대한 개념을. 자, 픽스는 우리 1픽스는 벌집 모양이죠. 요 1픽스가 약 23평인데요.
요거를 이제 2만 픽스를 현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데, 요게 얼마냐면, 요게 현재 6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2만 픽스의 크기는 얼만데 하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픽스의 가치는 23평인데, 2만 픽스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약 46만 평 정도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래요. 이래요. 평수로 10만 평이면 대단한 크기 아닙니까? 이게 46만 평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실 지구의 땅은요, 한 평으로 계산하는데, 클라우드원은 이 픽스 한 개를 사고 판다. 이해되시죠? 이 픽스 한두 개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가상부동산의 이 건물과 땅을,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개인적인 재산이 되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의아해합니다. 이거 못 믿어요. 저 또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NFT라는 게 됨으로써요, 여러분들의 땅과 건물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보장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NFT예요. 그래서 NFT가 나옴으로써 모든 가상의 어떤 현실의 그림, 건물, 액자, 모든 게요, NFT화 시키면 재산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나도 건물주가 되고, 내 땅이 있는데 건물 짓기 힘들다. 그러면 이 땅을요, 임대해줘서요, 그 임대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결국 픽스가 NFT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2의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으로부터 11년, 12년 전에 한 개에 1원 했는데 이게 현재 5,500만 하자. 그래서 결국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픽스가 NFT가 되면서 마켓플레이스에 거래되는 동시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도 추첨을 통해서 주고요. 또 여러분들 슈퍼팩 구매한 사람은 랜드마크 10픽스가 들어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슈퍼팩을 PU로로 전환을 하면 2,500 PU로가 들어오는데요. 정식 오픈 하나, 가 오픈 하나, 우리 베타 버전 때나 10개의 NFT를 받죠. 슈퍼팩 받은 사람은. 이거는 고유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근데 단 랜드마크가 들어오는데 10개가 어느 지역에 랜드마크가 들어올지는 그것도 랜덤이에요. 이해되시죠? 도시 지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타워가 아마 랜드마크로 지정이 될 건데, 우리나라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죠. 이런 게 우리 그 랜드마크도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진다 하죠. 1, 전설의 어떤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운 좋게, 롯데타워에 내가 이제 랜드마크가 랜덤으로 주어져서 추첨으로 당첨이 됐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반경 200km 안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픽스를 거래하면 어떤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의 5%를 랜드마크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분기별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즉, 뭐가 된다고요? 내가 성주가 되면서 세금을 걷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랜드마크는요, 어떤 일이 생겨요? NFT화 시키면 랜드마크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하죠.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랜드마크의 픽스의 가치는요,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 개에 1억 갈 수 있어요. 1억. 랜드마크 한 개가. 예. 왜 그러냐면 200km 반경의 어떤 수익의 5%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이 있는 회사가 있지만 그 사람 소개하면 달랑 5% 싸게 받는 그런 뭐 플랫폼이지, 우리같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게 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렌드 다이엑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지만 절대 우리 시스템을 못 따라옵니다. 저희 프렌드 다이엑스를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작년 뭐 6월
7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C1, 아까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도 주식을 알기 때문에 이 C1의 가치가 100대 1로 병합해서 너무 적어져서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한 개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C1을 사업해 주잖아요. 150개 갖고 있는 사람은 2개 줍니다. 2개. 그리고 3,500개 갖고 계시는 분들은 35개 줍니다. 자, 11,000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몇 개예요? 1,010개, 1,100개 줍니다. 1,100개. 100대 1로 줍니다. 뒷자리는 무조건 반올림해서 한 개 더 줍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제2의 비트코인, 우리 픽스도 NFT화 되면서 마켓플레이스에 거래되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픽스 한 개가. 이해되시죠? 클러스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클러스터가. 우리가 뭐 픽스 한 개는 1클러스터 뭐 10개, 20개, 100개, 1000몇 개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죠. 이게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래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뭐 10년 전에 3만 원치 사놨다면 지금 1조 5천억이 돼 있는 일이 생기죠. 즉 3년 후에, 1년 후에 픽스 사놓은 거 그때 당시에 잘 사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크라우드원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자, 픽스 우리 한 개가 뭐 1,000원 가버리면 대박 나죠. 1,000원 가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2만 개가 뭐 1,000원 가면 2천만 원 되는 거고, 10,000원 가면 2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스트에서 6개월, 10개월 만에 35,000원 갔잖아요. 35,000원. 타일 한 개가. 우리도 갈 수 있죠. 왜 못 가요? 2만 원만 가면요. 4억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77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1억, 2억 버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나요? 저희 크라우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10만 원 가버리면 인생 역전 되는 거고요. 인생 역전. 그런 거죠. 자, 골고루 우리 1픽스짜리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1픽스짜리는. 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요, 내리진 않아요. 픽스 가격이. 고정적으로 올라는 갑니다. 근데 멋진 도시를 만들고 막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땅과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듯이 똑같죠? 밖에 현존하는 도시에도 어떤 뭐 외곽지에 멋진 아파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거기 땅값이 올라가듯이 가상 메타버스 세상도 똑같아요. 조직을 만들고 건설을 하고 거기에 멋진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같이 올라가듯이 뭐 대구에도 의성에 지금 공항이 생긴다니까 의성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개발이 일어나면 그냥 덤으로 그냥 내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전자지갑이 우리가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9월 달에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전자지갑을 이용만 하면 돼요. 이용만 하면 되고. 이용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수수료가 생겨요. 즉, 유럽인들이 1년에 코인을 주고받는 전자지갑의 수수료가 한 500유로 정도 쓴답니다. 평균. 저도 많이 쓰거든요. 이게 500만 명이 이 지갑을 500유로 정도 쓴다 하면 1년에 3조 3천억이라는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수익의 50%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크라우드원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을 뒤집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프레넷 IX를 통해서. 근데 성공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아직 가상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믿기 때문에 클라우드원과 프레넷 IX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가지 않고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일반 사람이에요. 자, 보여주면 되지요. 언제요? 10월 달에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되고 땅값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보여주면 다 믿어요.
자, 실패한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치우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자꾸 얘기하면요, 내 목만 아프고요, 내 스트레스만 받아요. 치우세요. 니는 나중에 내 땅값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해. 그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때 약 올리면 됩니다. 배가 아프겠죠? 예. 사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배 아픈 거는 약이 있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클라우드원 회원가입하고 프레넷 IX에 땅 사야 낫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땅값이 올라갈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땅 안 산 사람들은요. 이제는 배가 아파갖고요. 예. 매일매일 배가 아파요. 매일매일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해되시죠? 네,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다가오는 미래 메타버스 세상에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멋진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들 클라우드 원을 만나서 메타버스 플래닛 IX를 만나서 다 인생 역전 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자, 뭐 지금 우리 박동민 사장님 들어와 계시나요? 박동민 사장님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 마이크를 잠깐 킬까요? 박동민 사장님 오늘 안 들어오시나? 자, 현재 제가 질문을 받는데요.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하는 분들만 마이크를 키십시오.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잘 들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음소거합니다. 자,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 현재 이 방에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그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이크 껐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질문 받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안 됩니까? 됐는데. 아, 잠깐만요. 변을 했는데요. 네, 지면으로 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예, 명변을 했는데요. 명의 변경. 예, 예. 예, 그 지면으로 해서 등기로 해서 보냈는데요. 네. 그 이메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그 사무실로 오나요? 아니면 전화로 다 들어오나요?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이메일요. 예, 사장님 등록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이메일이 들어오면 그거를 확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보내주셔야 돼요. 특히 명의 변경에 있어서 이메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명의 변경은 그 어느 한 사람을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변경을 안 해줘요. 회사에서는. 밖에 땅 주인이 다 있는데 이 땅 그냥 내 땅으로 해달라고 해갖고 그냥 해주는 격이에요. 이메일을 바꿔달라는 건.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이 계정을 해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확한 정보,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 바꿀 이메일, 아이디, 전화번호, 뭐 이름, 이런 인적 사항을 보내면 메일이 옵니다. 어떤 메일이 와요? 당신이 정확한지 5가지의 어떤 인적 사항을 작성해서 내 증명사진에 신분증을 들고 날짜, 메일 이런 거를 적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보내달라 하는데 이메일이 와서 하루 뒤에 보내면요 안 돼요. 이메일이 오면 언제까지 보내달라면 그 날짜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당신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올 수가 있어요. 또 보내달라 그래요. 그때는 또 보내줘야 돼요. 그 날짜에,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안 보내주면요. 당신 거 맞냐고 의심한다니까요, 회사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일 바꾸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KYC 인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KYC 인정을 해버리면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크라우드원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늦고 있죠. 근데 공지에 보면 현재 크라우드원이 직원들을 많이 충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스포트가 많이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크라우드원 가상부동산 하기 전에 시원 수업하기 전에는 메일 보내면요 바로바로 답변이 왔었어요. 근데 시원 수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계정을 바꾸고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스포트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아시아 지역 뭐 한국에 어떤 이 메일 그 시원 그 계정 일이 하는 게 좀 늦어져요. 현재 많이 늦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결국 회사에서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이해하시죠?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질문 네,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 먼저 하십시오. 네,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조세현 사장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하십시오. 네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2만 픽스를 구입할 네, 때 그 10평방미터 이렇게 곱하기 10평방미터 해갖고 네, 30.25평으로 해서 60만 평으로 알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강사님 말씀은 23평으로 해서 자, 46만 평으로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그 회사에서 그 발표한 내용하고 지금 왜 이게 다른 점이 뭔가? 아니, 회사에서도 처음에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 타일, 사각일 때는 30.2평이 맞죠. 그런데 네네. 육각형 벌집 모양이 되다 보니까 네. 왼쪽 자투리가 잘려서 아마 그런 평수가 줄어들었는데, 네네. 자, 우리는 평수로 거래하지 않죠. 네네. 픽스로 하죠. 필수로 거래하기 때문에 평수랑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수랑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만 평수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픽스의 크기를 모르니까 네. 대충 평수로 얘기하면 이 정도 크기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네. 맨 처음에 이제 예. 분양할 때 말하고 왜 지금 이 말이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와서 처음에는 가로 10제곱미터 세로 10제곱미터 해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디스코드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왔죠. 약 한 23평이라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삼순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리 2, 30입니다. 네, 그 픽스 받기를 다 했는데 로그인해가 들어가면 계속 네. 받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 네네. 현재 아직까지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자, 초기에 픽스를 등록하신 분들은 로그인 창이 떠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픽스 받기가 뜨는데 자, 네. 픽스 받기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헤매는데요. 네. 자, 크라우드원에 로그인을 하시면 네. 자, 오른쪽 상단에 가로 세 줄을 눌러요.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정이 나오죠. 네네. 제일 위에 소식 나오죠, 소식. 예, 예. 예, 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식으로 그럼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예, 근데 소식으로 들어가면 네. 베타팩 드롭이라는 뉴스가 떠 있는데요. 네. 베타팩 드롭 밑에 플래닛으로 이동이라는 파란 칸이 있어요. 우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현재는. 근데 예, 그렇게 해도 하고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이미 등록돼 있다 하면 그냥 그 등록하다를 쭉 올려서 밑에서 로그인을 하면 되기는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 예, 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계속 픽스 받기가 나온다 이기라 등록을 하고 예. 절차를 다 밟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그인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로그인하면 그대로 그 됩니다. 되는데 로그인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처리를 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픽스 받기가 나오니까 그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곧 바뀔 겁니다. 그러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시라. 예, 조금 불편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결국 고맙습니다. 다 바뀔 겁니다.
네. 네, 질문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60만 원의 미디엄팩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자, 마이크가 꺼졌네요. 다시 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숙하라고 하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60만 원에 2만 피 유료를 미디엄팩을 구매를 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자, 그거는 네.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자, 크라우드원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네, 크라우드원에 들어가시면 네. 오른쪽 상단 가로 세 줄을 눌러요. 그러면 계정이 나옵니다. 계정. 네. 지금 현재 크라우드원이요. 유지 보수 중이네요. 유시 보수 중인데? 자, 예. 예. 자, 나중에 자, 오른쪽 상단 계정을 누르면 네. 자, 설정하고만 쭉 나오면서 예. 영어는요. 그 예. 기프트 코드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 시다코라고 나옵니다. 예. 예. 시다코로 들어가면 하얀 선물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플래닛 IX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딱 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딴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등록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시다코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화면 보입니까? 네. 우리 계정을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설정하고 보이는데 여기 시다코 있죠. 시다코. 여기 시다코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면 기프트 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패키지 보면 업그레이드 미그스트 있고 여기 플래닛 IX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예. 여기를 클릭하면 네. 지금 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은 팩, 큰 거. 두 번째 게 우리 미디엄 팩이거든요. 아, 여기 클릭하면 네. 비트코인으로 싸라 그래요. 네네. 여기에 이제 QR 코드가 뜨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딱 사면 팩이 시간 속에서 결제가 되면서 팩이 탁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오냐면 1, 5, 10대 있는 요 밑에 사용하지 않은 미디엄 팩이라고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하셔서 네. 어디로 와요? 플래닛 IX에 들어와서 이게 디포트 코드 이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죠? 아, 저는 위에 스폰서님들이 해주셨는데, 예. 그저께 누구 소개를 시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디엄팩을 네.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몰라서, 자, 예. 크라우드원에 사셔서 네. 플래닛 IX에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이게 플러스 있죠, 플러스. 예. 플래닛 IX 플러스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미디엄 팩을 사전 구매 상환하는 코드가 나와요. 네. 여기에 이제 기프트 코드를 붙여넣기 하면 바로 상환돼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저기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기 베타팩이 지금 7-2번까지 갔는데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0월 달에 마켓플레이스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은 연합해서 사면 컨소시엄으로 사면은 그게 더 효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베타팩을 안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 맞습니다. 뭐 그 사장님 말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이라도 베타팩을 좀 사놓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고 그냥 바로 10월 달에 저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연합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마 그때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미리 사놨으니까. 예, 그런데 예.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요, 베타팩에 좋은 땅 포지션이 많이 들었대요. 네. 1픽스의 땅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베타팩에 우리 1픽스 레전드 땅이 25개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오픈하면 20개밖에 안 주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 회사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타팩에 혜택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이 틀리죠. 사장님 같이
정식 오픈할 때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땅을 이렇게 사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정식 오픈하면요, 땅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예, 그래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신입 회원이 아니고 기존 회원이기 때문에 기존 회원 PU로를 갖고 있지만 네네 폐익이 있잖아요. 네 폐익 가격이 현재 베타팩이 50 PU로인데 네네 나중에 이제 70 베타팩으로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70 그 네. 팩으로, 네. 120 팩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네. 200 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네. 우리는 그 팩을 사기 위한 PU로는 더 들어가고 네. 70 베타팩 안에 레전드 땅이 20개밖에 안 들었다 이러면 네. 가격이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가 마지막이죠. 아닙니다. 현재 8베타팩에서 9 우리 베타팩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럼 2주 더 남았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조금 더 또다시 이제 10베타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현재는 이제 9베타팩까지 아마 더 기회를 더 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만약에 지금 베타팩을 사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사놓고 네, 워낙 뭐 40개국, 50개국 이렇게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사놓고 어떻게 개발해야 돼? 그리고 만약 한 나라 같으면 뭐 나중에 모르겠는데 40개, 50개 나라를 막 무작위로 사놓고 자,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1 레전더리 땅이 흩어져 있어요. 네네,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면 이 레전드 땅이 막 붙죠. 네네, 붙어요. 네, 붙으면서 각각이 NFT화를 시키면 네. 이 전체가 NFT화 되어버리죠. 그죠? 네, 어떤 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픽스가 1개 있는 사람하고 2개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집단적으로 각자가 NFT화를 시켜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NFT화 되는 일이 생기죠.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각자 개인적으로 NFT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45개 나라를 다 그 일종의 이걸 네. 사서 자, 만약에- 그러면 네네, 자, 누군가는 미국, 누군가는 멕시코에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내 땅 미국에 있는 땅을 팔고 나는 멕시코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땅 팔고 여기에 땅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네, 아직 정식 오픈을 정확하게 어떻게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 네, 개개인 간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준다거든요. 네, 정식 오픈이 되면 네. 마켓플레이스가 거래되면 그렇게 네. 되면 내 주변의 땅 누군가가 땅을 내 주변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딜을 하겠죠. 네, 얼마에 팔아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내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는 것도 네. 사장님 말씀처럼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한 2주 동안 뭐 조금씩 사놓고 나머지 이제 마켓플레이스 네. 아니면 그때 많이 사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사라래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개발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다른 분들은 질문하시고 다른 분들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네, 네, 저기 그 지금 게임북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건가 본데 디스코드에 참여해서 하랬는데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이용 방법을. 그리고 한글로 써도 그분들이랑 소통이 되나요? 예, 게임 그 디스코드에 들어가면 네. 회원 가입은 쉬워요. 우리 플래닛 IX 맨 밑에 들어가면 디스코드 나오잖아요. 거기 클릭하면 그냥 디스코드에 들어가요. 예. 근데 거기 어떻게 아이-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한국 태극기 있거든요. 예. 한국 태극기 누르면요. 그냥 한국 사람들 방에 질문이 막 나와요. 여기 우리 안현묘리 전략기획 우리 대표님도 거기에서 질문으로 많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궁금한 점을 올리면 아직 한국 전체에 태어났어요.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톡을 달아줍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거기서 게임도 그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게임북은 그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플래닛 IX를 이제 게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을 하는 방법, 이 용어 이런 사전 책이다, 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 그래서 책인데 아직 네, 그래서 그냥 게임북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 그 채팅방이랑 그 게임북을 보질 못해서 이제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한국방에서 막 나오는 정보를 자꾸 보세요. 그러면 한국방은 그게 아직 안 받았어요. 해설해야죠, 이제. 예, 예. 해설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안현모 대표님 유튜브도 잘 나와 있고. 예,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네. 뭐, 또 하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여보세요? 궁금한 점 예. 아니, 저기 7베타팩으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또 있는데요. 아, 또 있었어요? 자, 이번 주에 지금 회사에서 스몰팩 작은 팩 있죠. 5PU로 짜리 한 사람당 5개 구매할 수 있나요? 10개 구매할 수 있나요? 그거 요거를 말고. 예, 그러니까 요거 지금 아까 구매할 수 이게 있는데 요거 참여하시고요. 다음 예. 주 월요일 날 또 8베타팩이 열려요. 그게 그럼 몇 베타팩까지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동민입니다. 예, 정미사님, 네, 답변해 안녕하세요. 주십시오. 아까 있었는데 마이크가 안 열려가지고 그러시구나. 이야기를 못 드렸고요. 네, 제가 이야기를 좀 잊자면 네네. 얼마 전에 그 11시에 그 줌으로 이제 세계 리더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공지했는 게 이제 9월 27일 공구 버전까지 베타팩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종 거는 9월 27일이 마지막이 베타팩이 판매가 될 거고요. 네. 네, 원래는 이제 8베타팩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주 동안 그걸 판매를 한다고. 네네. 네네 했었고 9월 27일 날 공고가 될 건데 저는 기대하기는 또 한국당이 한 번 더 열리거나 그러면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시작 시점에까지 한 번 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베타팩을 지금 구매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그렇죠, 맞죠. 예. 예. 우리가 지금 5개 계층과 이제 9개 분류가 있지만 그 땅의 어떤 질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그 어떤 기회가 되는 지금 베타팩을 구매하는 게 좀 더 쉬운 어떤 팩을 확보해야 하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10월달 하면 그 전설적인 땅은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우리가 지금 에피소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버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개발자하고 그 여자분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띄어서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에피소드라는 그 이동복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그 자료들을 번역해 올려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베타팩에 집중을 하고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뭐 우리가 14개부터 130개 받았지만 그 OPU로도 소중하게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픽스 수는 14개입니다. 그죠? 14개부터 130까지인데 14개가 지금 넣으면 1131개가 됩니다. 예, 이런 뻥튀기가 없죠. 예. 복권도 뭐 여러 개를 사면 걸릴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단편적으로는 한 장을 사도 꿈을 잘 꾸면 1등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랜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기가입자한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타 기간이.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이걸 잘 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누구나 다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회사에서 좀 꼭 그렇게 지지를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랜덤으로 가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이거는 회사에서 좀 더 쉽게 기가입자한테 픽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방법을 제시한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네. 근데 랜덤으로 아닌 다른 방법이 누군가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없고요. 지금 기간은 네. 없고 베타 기간은 없고 10월 달에 정식 버전이 있으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선택을 할 때 아까 누군가가 아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많은 네네. 나라에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분명히 자연스럽게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드래그를 하다 보면 얼스툴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랜덤으로 박혀 있으면 드래그를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해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께 걸려요. 요만큼 더 아. 사고 싶은데. 예. 이게 뭐냐면 현실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 그래-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네. 평을 사서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예, 그거는 알겠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사기도 힘든 어떤 상황에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조금씩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랜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랜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가 지금은 안 열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열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이게 모든 게 누구나 다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쉽게 네. 이거를 픽스를 주기 네. 위해서 이 베타 기간을 네. 하는 겁니다. 아, 네. 드래그를 해서 산다면 지금 네. 못 사시는 분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예.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독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네네. 랜덤을 안 한다면. 그렇죠. 호스트만 봐도 중국인들이 완전 도배를 냈어요. 초창기에 하자마자. 그러면 작은 픽스의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못 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랜덤이 아니면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주려고 기가입자에게 주려고 이 베타 기간을 만든 게 분명합니다. 아, 조금 네, 이해가 예, 공평한 조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타팩을 만드는 거예요. 랜덤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걸 아. 따로 사신다고 하면 대표님이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돈 많이 사시는 분들 있어요. 바가지 사연부터 해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드랙 쫙 꺼버리면 이분이 다 가져가요. 좋은 땅. 그럼 사장님한테는 기회가 더 안 가요. 근데 그 랜덤 전부 다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픽스를 많이 가져 있던 작게 가져 있던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나한테도 행운이 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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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회사에서 원하는 취지와 우리들이 이제 그겁니다. 그겁니다. 더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기가입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4개 받았을 때 블랙이었을 때 네, 그거를 네. 바우처권을 등록하면 OPU로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받는 건 14개예요. 픽스는. 그죠? 예, 근데 예, 예, 맞습니다. 미리팩 지금 OPU로 어제 걸 사면 그 안에는 픽스 수가 몇 개냐면 1131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는 예, 이런 어제 뻥튀기 없어요. 예. 아, 그거는 예. 그걸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왜 그거는 회사에서 시간이 14개 줬는데 지금 베타 예. 기간에 그걸 OPU로짜리 바우처권을 등록하면 하나 사면 픽스 수량이 14개에서 1131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어제는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OPU로는 지금 어제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원래는 그 전주는 계속 금요일 OPU로 미니 베타팩을 팔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50PU로만 사람이 오픈하는 줄 알고 대부분 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50PU로짜리만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근데 이제- OPU로가 지금 남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예, 사지더라고요. 지금 살 수 있죠. 그게 남아 있으니까. 총 아. 푸는 수량이 있으니까요. 아, 예, 원래는 그게 한 주 양입니다. 한 주에 팔 수 있는 양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10분, 뭐 20분, 30분 만에 근데 끝나는 한 거지. 40분이 그렇죠, 지났는데도 그렇죠. 사지더라고요. 예, 오늘도 엄청 많이 샀어요. 사드렸어요. 아. 저는 오전에.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회사에서 만든 게 베타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상날이 네, 질문이 맨날 있는데요. 예. 네, 예, 저기 2,500짜리를 샀는데요. 저기 네. 5kg짜리도 살 수가 있나요? 2,500 슈퍼팩을 샀는데 예. 5 지금 남아 있으니까 5kg 또 살 수 아, 있나요? 자, 저번 주에 땅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만 살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OPU를 못 삽니다. 전번에 못 샀거든요. 못 샀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 지금도 감사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 슈퍼팩을 구매했는데 이거를 2,500 유로라고 써 있는 거 그 베타 기간에 그걸로 사는 건가요? 네, 그걸로 사셔도 되죠. 아니 처음에 듣기로는 이 베타 기간에 사는 게 아니라 10월에 그때 하는 거니까 그걸 쓰지 말라 그래서 안 네. 쓰고 있는데 2,500 유로짜리가 있어서 이걸 슈퍼팩 산 사람이 이걸 하라는 뜻인지 그걸 몰라서 아니면 그냥 그 슈퍼팩이 아닌 그냥 픽스로 많이 사신 분들 하라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피유로가 슈퍼팩이 2,500 피유로잖아요. 그죠? 네, 네, 제 계정에 2,500 피유로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정식 버전에 네. 그걸 뭐 이제 슈퍼팩으로 뭐 저도 이 내용을 아직까지 뭐 디스코드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땐 베타 버전에 뭐 2,500유로를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차후에 그거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저희가 처음 구매할 때는 그 정시 오픈할 때 쓸 거니까 그걸로 사지 마라 예, 이렇게 그런 좀-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이걸 사든 그걸 사든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거 네. 좀 알아봐 박동희 주세요. 사장님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당연히 뭐 그냥 지금 뭐 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나요? 아무래도 저도 이것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강사진한테 최종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문의해서 제가 한번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민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우리가 클라우드원에서 이제 슈퍼팩이라고 구매를 했을 때 세무금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뭐 최초 이제 250만 원부터 구매를 해서 그걸 등록했을 때 등록을 했는데 보면 그 지갑이 들어가서 밸런스였나 하여튼 거기 들어가 보면 저희가 그 NFT 10개가 잡힙니다. 등록하는 순간에.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드롭이라는 추천권도 거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슈퍼팩이라고 알고 산 거잖아요. 그죠? 크라우드원에서.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잡혀 있다는 거는 그게 NFT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사실 슈퍼팩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아직까지 뭐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예.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슈퍼팩을 사야 된다면 거기에서 등록하는 순간에 NFT 10개가 안 잡혀야 되겠죠. 예, 그렇게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여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 NFT 10개권이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10배 주는 거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순간에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제 강사진들하고 리더들을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조합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공지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뭐 궁금증이 또 해결된 것 같고 또 내일 또 우리 잠깐만요. 지금 오피를 저를 살라 했는데 안 사지네요. 자, 살 때 액이 들어가잖아요. 액이 들어가면 예. 그 위에 오른쪽에 15만 개, 왼쪽에 몇 개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나머지 그 금액이요. 팩 수량이. 팩 수량이 많습니다. 15만 개 왼쪽에 남아 있는 게 왼쪽에.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어요?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7,000개가 남아 있습니까? 그만큼 안 남아 있지 예. 싶은데. 그러면 사면 돼요. 그대로 구매하시면 돼요. 자, 버튼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누르고 구매하시면 돼요. 45,000개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구매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구매 안 되는 경우는요, 사장님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구매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했죠. 그래, 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월요일 날 땅을 산 사람은 안 돼요. 월요일 날 이번 땅 주에 구매 산 사람은요? 안 돼요. 예. 구매 안 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나간 감사합니다. 6월날 땅을 안 산 사람이면 한해서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안 돼요. 이번 주에 땅 사는 사람 뭐 지금 요 OP로는 못 사요.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데 네. 그 뒤에 OP유로를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까지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죠. 지금은 안 돼요. 예, 또 사는 게 한도가 있어요. 5개, 몇 개 샀어요? 5개 샀어요? 10개 샀어요? 15개 샀어요. 아니요, 10개밖에 못 살 건데, 한도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도 10개가 차지는데요. 아니 3개, 4개, 3개, 10개 사는가 보네요. 예, 10개 이상 못 사요. 아 10개가 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것도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는 베타 버전만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공부 많이 할게요. 예, 많이 여기 줌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